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은중과 상연 1화에서 4화까지 스포일러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장르는 드라마고요. 총 15부작입니다. 연출은 조영민 감독님, 극본은 송혜진 작가님, 출연은 김고은님, 박지현님, 김건우님 외 다수의 배우님이 출연하셨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으며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제 스포일러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류은중이라는 TV 드라마 여성 작가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담당 PD님이 유명 영화사 제비의 천상영 여성 대표님을 아시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은중은 그 말을 듣고 약간 떨떠름한 듯이 옛날에 조금 알던 사이예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은중이가 PD님이 뭘 보고 이런 걸 물어보는지 알아봤더니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분 특별상에 천상연 대표가 받았는데 수상소감에서 나의 친구 류은중 작가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상식에서 언급될 정도면 엄청 친해가지고 언급이 된 상대방도 감동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은중은 그것을 보고 기가 찬 듯이 뭐래? 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이제 PD님이 찾아와서 천상연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중은 상연과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중은 청상연의 성공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유명 영화사 제비가 있게 만들어준 파랑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원래는 류은중 작가가 기획한 것을 천상영이 뺏어갔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은중이 이참에 모두 확 말해버릴까? 하면서 은중과 상영에 대해 쓴 드라마 시나리오를 PD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1992년 은중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은중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린 상연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상연은 아주 예쁘고 귀티가 흐르는데 할아버지가 장관까지 한 부자인 거예요. 게다가 공부도 엄청 잘하는 거야. 반면 은중은 엄청 가난한 거예요.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가 우유 배달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엄마가 우유를 시키는 회원들을 늘려보려고 남의 집을 청소까지 해주면서 영업을 하는 아주 억척스러운 엄마였어요. 은중도 착해가지고 가끔 엄마가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엄마를 도와주려고 이사 오기 전의 어느 집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방 크기가 너무 넓고 예쁜 커튼이 달려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인데 여기는 수세식 화장실이 2개나 있는 멋진 집이었어요. 은중은 이 아파트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여기로 이사오는 세대가 바로 상연이네 가족이었던 거예요. 은중이네 엄마가 상연이네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면서 우유 영업을 뛰거든요. 그래서 엄마끼리 서로 딸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당연히 상연이 당선이 됩니다. 옛날에는 반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나 봐요. 선생님이 자리를 비울 때 자습 시간에 떠든 애들을 반장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회초리로 체벌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억울하게 은중이 떠든 사람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급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은중이 상연에게 손나 세게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으면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지만 꾹 참고 집에 오는데요. 그 아기가 얼마나 분했으면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훌쩍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은중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상연만 보면 전투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루는 피구를 하는데 은중이 상연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중이 피구공으로 상연의 헤드샷을 맞춰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세게 맞았나 봐요.
상현이 양호실까지 가게 됩니다. 은중은 자기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현은 화가 나가지고 너 일부러 그랬지? 하면서 사과를 거절을 합니다. 거기서 옆반 윤현숙 선생님께서 오시는데 상현의 엄마예요. 딸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은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튼 윤현숙 선생님이 은중의 사과를 받으라고 상현에게 말하는데 상현이 화를 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를 시전하고 나가버립니다. 이 윤현숙 선생님은 상현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은중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혼했나, 어머니가 안 계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그런 것들은 비밀로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학급에서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하면서 공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은중이가 아빠가 없는 사실을 반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또다시 공개 처형됩니다. 그래서 은중이 그날 우울해했거든요. 근데 다른 반의 윤현숙 선생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윤현숙 선생님이 은중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거기서 윤현숙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중에게 아빠가 안 계신 빈 공간을 자신이 좋아하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 넣으라는 따뜻한 조언을 해줘요.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아서인지 은중은 성격도 변하고 성적도 오르게 돼요. 당연히 은중은 윤현숙 선생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루는 은중의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며칠간 은중이 대신 우유를 배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반 상현을 우연하게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은중이가 후다닥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은중이 우유 배달한다! 로 소문이 쫙 퍼지면서 다시 한번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은중은 그 소문의 근원지가 천상현이라고 추측을 하고 놀이터에서 은중과 상현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현은 안 했다고 하죠. 그렇게 의심받은 상현은 또 열받아서 너 그때 피구공으로 일부러 내 머리 맞췄잖아! 라고 맞받아쳐요. 은중도 더 화가 나가지고 너 4학년 때 나 손바닥 때렸잖아!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하면서 은중이 막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상현이 그럼 너도 날 때려! 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현이 자신을 때리라고 자신의 리코더를 은중에게 쥐어줘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은중은 당연히 때리지 않았죠. 그리고 은중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상현이 자신이 은중을 회초리로 때렸을 때 자기 엄마에게 맞아서 쌤쌤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윤현숙 선생님이라고 은중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상현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은중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은중은 윤현숙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선생님 댁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서 화목한 상현의 가족 사진을 봅니다. 그때 은중은 너무 화목한 가족 사진 안의 상현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은중은 언제나 상현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딸이고 좋은 집에서 멋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은중은 상현을 동경한 만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현에게 강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죠. 마치 피구공으로 상현의 머리를 일부러 세게 맞췄던 것처럼 동경과 열등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애증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은중이 상현이네 가족의 멋진 아파트를 구경하고 있을 때 상현의 오빠인 중학생 천상학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중의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이 작은 중학생은 3년 후 내 첫사랑이 된다. 라면서 도파민이 촤악 터지는데 그러면서 다시 현대로 돌아와요. 여기까지 현재 드라마 작가가 된 어른 은중의 드라마 시나리오 내용이었던 거예요. PD는 이것을 읽고 너무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더 써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천상현한테 전화가 와요. 만나재? 그래서 은중은 상현을 만나러 갑니다. 은중은 상현과 그동안 절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만나서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거기서 상현이 은중에게 나 죽는데 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상현이 자신이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중에게 비행기 티켓을 줍니다. 그래서 은중이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상현이 영화에서처럼 자신은 안락사를 할 건데 마지막 순간을 은중이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 2화에서는 은중과 상현이 지난번에 만난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상현이 은중에게 안락사 할 때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하지만 은중은 아주 차갑게 상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며칠 후 은중에게 어떤 변호사가 찾아와서 천상현 대표가 류은중 작가님에게 엄청 비싼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상현이 저번에 거절당했으니까 은중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거겠죠? 은중은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묻힌 거야, 류은중! 돌아버린 거냐고! 라고 제가 은중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 은중의 표정이 너무 시려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은중은 상현의 증여를 거절하고 화가 나서 상현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현이 아파서 방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밖에서 은중은 상현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라고 2차 절교 선언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은중은 예전에 은중과 상현에 대해 쓰던 글을 이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1996년 은중이 중학교 2학년 때의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은중은 그때 나름 전교 10등도 하는 공부도 잘하고 같은 또래의 여자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아이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인연인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상현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교 1등인 완전 초인류 모범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중의 엄마는 우유 배달을 그만두시고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시는데 여전히 돈 버는 것은 쉽지 않아서 은중이네는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은중은 친구들과 수련회에서 장기자랑을 하기 위해 박미경 가수님의 2부의 경고에 맞춰 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연습하던 친구가 다리를 다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학급에 야, 박미경 백댄서 할 사람! 하고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백댄서에 상현이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중, 상현,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수련회에서 2부의 경고에 맞춰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은중과 상현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상현이네 집도 놀러 가보게 됐는데 오빠 상학이가 영화와 카메라에 매우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나옵니다. 근데 외모가 존나 잘생겼어. 게다가 공부도 잘해. 아무튼 은중이 상현이 집에서 놀다가 저녁밥도 얻어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엄마 윤현숙 선생님이 저녁이 늦었으니까 상학이에게 은중이를 바래다 주고 오라고 합니다. 야, 은중아, 너 오늘 개 탔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은중은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은중과 상학 둘이 거의 집 근처 골목길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학이가 카메라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은중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학에게 여기에 살면 이 골목길이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상학이 은중이를 불러세워서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합니다. 은중은 자기가 너무 과했다며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다고 상학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상학은 나도 너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말하기 싫은 게 많아. 그래도 한번 볼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카메라를 통해 본 골목길을 은중에게 보여줘요. 골목길은 상학이의 말대로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그날 상학과 은중은 서로 한 발짝씩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상학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되고 은중은 상현과 함께 상학에게 과외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은중이 염세적이라는 단어를 상학에게 배우게 돼요. 그날부터 은중은 난 너무 염세적인 것 같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게 됩니다. 중2병이 온 거죠. 근데 그것을 우연하게 상학이가 듣게 돼요. 상학이는 웃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래도 진짜 은중이 우울한 걸 수도 있으니까 상학이 은중에게 너는 세상에서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봐요. 은중의 대답에 그 당시 중2 여학생이 좋아하는 것들이 와르르르르 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가 말하고 다니는 난 너무 염세적이야 랑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상학이는 너무 귀여워합니다. 며칠 후 상학이랑 은중이 우연하게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은중이가 상학이에게 사진 찍는 것에 대해 물어봐요. 그래서 사진 오타쿠 상학이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시간을 채집한다는 이야기야 라고 은중이에게 사진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은중이는 상학이 말이면 뭐든 재밌지. 은중은 상학이에게 나중에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은중이는 내가 볼 때 족고수야. 거기서 그렇게 훅 들어오면 오타쿠 입장에서는 도파민이 팍 터지면서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설명할 생각을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현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평소에 상현은 오빠 상학에게 가족으로서 따뜻한 정서적 공감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수용적인 사랑을 원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오빠 상학은 평소에 스스로 동생을 보살피고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표현이 충고나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교정 또는 사회적으로 오빠로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빠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은중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현은 개 배알이 꼴린 거죠. 그래서 상현은 은중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 너 우리 오빠 좋아하지? 천상학 여자친구 있거든?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면서 사춘기 소녀의 비밀을 들춰내고 일부러 마음에 목까지 박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과외를 받는데 서로 아무도 말을 안 해. 공부만 존나 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화해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며칠 후 상현이가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은중이가 학교 끝나고 만화방, 오락실, 분식집 막 찾아다니는 거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비까지 쳐와. 은중이가 막 비 쳐맞으면서 상현이를 찾아다니는데 저기 굴다리 밑에 상현이가 비 맞은 강아지 마냥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서운 일진 누나들에게 삥까지 뜯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중이가 자기네 분식집으로 데려옵니다. 거기서 은중이 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수제비를 먹게 되는데 상현이가 은중이 엄마에게 아주머니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갖다 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고 귀여워요. 은중이랑 엄마가 웃더니 은중이가 야 친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은중이 엄마가 상현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줌마한테 와. 돈 없을 때는 더 와. 알았지? 하면서 상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거기서 상현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따뜻한 감정적 교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은중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보여주기 싫은 가난한 자신의 집으로 상현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저금통을 뜯어서 그 돈을 상현에게 줍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윤현숙 선생님이 은중이 집으로 찾아와요. 당연히 은중이 엄마가 얘기해줬겠죠? 그렇게 천상현 가출 소동이 일단락되고 며칠 후에 상학이 오빠가 군대를 간다는 얘기를 은중이 상현에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상학이 군대에 가는 게
그냥 때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랑 반대해서 상학이가 여친이랑 헤어진 거야. 근데 여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봐. 그래서 상학이가 아빠랑 싸웠대. 아빠도 화가 나서 상학이를 군대에 쳐넣어버린 거지. 그래서 다음 달 7일에 가는데 2주밖에 안 남은겨. 상현이 상학의 일기를 은중에게 보여주는데 존나 불길하게 상학의 일기에 내가 너에게로 갈게 라고 써있는 거야. 야, 이건 누가 봐도 사망 플래그잖아? 아무튼 그 일기를 보고 은중이가 상학이에게 군대를 가니까 잘 갔다 오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은중이 아빠가 7살 때 준 네잎클로버를 테이프로 붙여서 줍니다. 은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편지에 담아서 상학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몰래 상학의 서랍에 넣어둬요. 그날 은중은 상현이 집에서 자고 가는데 은중이 밤에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은중이는 상학을 마주치는데 뜬금없이 상학이가 오밤중에 사진 찍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기에 대해서 상학이 은중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 설명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 그렇게 사진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다가 상학이는 은중이를 사진기에 담고 은중이는 상학이를 사진기에 담으며 마지막에는 서로 같이 같은 사진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상학이 그 사진기를 은중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제 자신은 사진을 안 찍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불길하게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데 은중은 카메라가 비싼 건데 선물로 준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상학이가 없는겨. 그러면서 은중의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내가 본 천상학은. 이 야라를 해놓는데 빼박 사망이잖아. 두둥탁. 이제 카메라를 은중이 빌려가서 찍고 동네 사진 가게에 가서 현상을 하려고 하는데 필름이 특수한 것이어서 충무로 같은 전문 사진 현상하는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그 필름을 보관하게 돼요. 그러면서 2001년으로 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은중은 이제 대학교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필름의 사진을 현상하려고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은중이 동아리 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다른 동아리 선배들이 저쪽을 보면서 쟤 상학이 아니야? 라고 하는겨.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 실루엣이 상학이 같아 보이는겨. 그러면서 2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 3화에서는 저번에 은중이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려는데 상학이라는 동아리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상학이 아니라 김상학인 거예요. 근데 김상학이 은중이가 가져온 필름을 전문으로 봐주는 사람인 거예요. 김상학이 평소 잘 안 쓰는 전문 필름이니까 오타쿠 신나서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중이가 막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아니에요 하고 말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후 은중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필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숏됐다 하고 손나 빠르게 아까 사진 동아리 모집하는 곳에 간 거예요. 그때 경영학과 사진 동아리 선배 김상학이 필름을 돌려주게 됩니다. 김상학도 은중에게 필름을 돌려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신청서를 쓰는데 하고 싶은 말 쓰는 란에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시간을 채집하는 일이다. 라고 예전 천상학이 가르쳐준 말을 써줘요. 아직도 은중은 천상학을 못 잊고 있는 거죠. 은중은 집에 돌아오는데 드디어 반지하에서 벗어나서 2층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필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과거 회상이 나옵니다. 어린 은중이가 지하철을 타고 사진을 현상하러 충무로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상현이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빠가 죽었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은중이가 카메라를 주고 3일 후에 산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타깝게 천상학은 운명을 달리하고 다시 은중의 대학교 생활이 나오는데
김상학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은중이 중고 카메라 한 개를 산 날이었거든요. 오타쿠 김상학이 관심이 있어 하면서 한번 보자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김상학이 은중의 카메라를 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서 이상이 없나 체크해주고 먼지 낀 것도 닦아주는데 과거에 은중의 첫사랑 최상학과 오버랩되면서 자꾸 은중의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때 은중이 김상학에게 카메라에 필름 넣는 것을 알려달라고 말해요. 김상학이 아주 친절하게 교회 오빠 마냥 잘 알려주더라고요. 은중은 김상학에게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 천상학이 은중에게 사진 가르쳐주면서 은중이를 찍었던 것처럼 김상학이 필름을 넣어주는 걸 가르쳐주다가 은중이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김상학은 사진기를 은중에게 돌려주면서 잠자리채 같은 거네? 하면서 물어봐요. 그게 예전 동아리 가입 신청서에 은중이 사진을 찍는 것은 시간을 채집하는 것이다 라고 썼거든요. 그 동아리 신청서에 자잘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 김상학이도 은중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김상학이 동아리 선배들을 소개할 때 콕 찍어서 은중에게 자신의 연구부로 들어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제 후배 소개에서 은중 차례가 됐는데 다들 눈치 까고 놀리는데 은중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두둥탁! 신나게 신입생 환영회 술파티가 벌어지는데 은중이가 잘 놀고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다음날 자기 집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배 누나가 있는데 전화가 와요. 괜찮냐고 물어보다가 어제 은중이가 상하기를 엄청 혼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은중이가 술에 완전 만취가 돼서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절대로 저 사람이랑 안 사귈 거예요? 하면서 난리 댄스 브루스를 춘 거예요. 근데 은중이 기억이 났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하기가 엄청 의기소침해졌다는 거예요. 쇼됐죠? 군대 가야겠죠? 뭐 그렇게 해서 김상학이랑 은중이의 사이가 엄청 어색해지면서 대학 생활이 이어지는데 사실 그게 진짜 은중이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또 김상학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도 먼 발치에서 계속 서로가 그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쪽에서는 그런 눈을 못 보고 야라를 떱니다. 아무튼 은중이네 엄마는 드디어 성공해서 삼촌이랑 동네 떡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나름 잘 돼서 은중이가 떡 써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 동아리에서 여행 가서 사진을 찍는 출사를 가자고 하는데 집안일을 핑계로 은중은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학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동아리방 앞에서 은중과 김상학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은중이가 조심스레 상학이에게 제가 불편해서 출사 안 가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상학이가 네가 그렇게 불편해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말은 안 했을 거야 하면서 은중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은중은 상학이라는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지금 김상학 선배랑 이름이 같아서 일어난 오해였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은중과 상학은 서로 웃으면서 이번 출사를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출사 당일 고속버스 타려고 동아리 사람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상하기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해보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걱정돼서 있는데 아니 그냥 차가 출발하는겨. 그래서 김상학이 없이 가게 됩니다. 은중이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엄청 걱정하기 시작하고 천상학 사건이 생각나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계속 걱정돼서 전화를 거는데 이 미친놈이 안 받는겨.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김상학이 있는겨. 은중은 김상학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탱 터지면서 도망가고 김상학은 황급히 쇼테스을 감지하고 은중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이미 은중이 눈물을 흘리고 손나 삐져 있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늦잠을 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지니까 휴대폰을 꺼놨다는 거야. 은중이가 거기서 펑펑 우는데 김상학이도 어느 정도 눈치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 진정된 후에 김상학이 은중에게 나랑 사귀자.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하고 은중은
나도인데. 라고 야라를 떨면서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캠퍼스 커플로 잘 지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동아리 모임하는 곳에 돈이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하면서 이상한 신입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은중이도 듣게 돼요. 이제 또다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신입생 소개를 하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그 이상한 신입생이 바로 천상현이었던 거예요. 동아리에서 은중과 상현이 서로를 알아보고 해맑게 웃으면서 드라마 3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 4화에서는 은중과 상현이 만나서 동아리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현이 오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중이는 아직도 천상학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해서 상현이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상현이는 아주 자신있게 자기 오빠 천상학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김상학이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중과 김상학이 CC인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아주 미묘하게 상현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니 다시 웃으면서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신입생 환영회가 마무리가 되고 은중과 상현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난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윤현숙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서 선생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은중이 네가 알던 윤현숙 선생님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 사업이 망했다는 것까지 알려줘요. 게다가 엄마 아빠랑 이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혼하면서 엄마랑 상현이랑 살게 된 거죠. 할 이야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엄청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상현이 이사를 갈 때 은중이가 상현이에게 자신에게 말 안 하고 간 거에 대해 혹시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냐고 물어봐요. 상현이는 자기 집이 망해서 도망치듯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못한 이유는 아빠가 아무나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상현이 거짓말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현 역시도 은중에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좋아하면서도 질투를 느끼는 애증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중에게 완벽했던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보면 상현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겠죠? 상현의 삶에 대해 나오는데 알바를 몇 개씩 하는 거예요. 진짜 허름한 집에서 살고 화장실도 푸세식이라서 상현은 도저히 그곳을 사용 못해서 미리 밖에 다른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은중도 상현이 사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은중은 상현의 삶을 보고 김상학에게 말해주는데 상현이가 너무 외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있을 김상학의 사진 세미나에 상현이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상학이 그러다 나한테 반하면 곤란한데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하죠? 존나 플래그 세워지는데 세미나 당일에 김상학이 발표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천상현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김상학을 짓뭉개버립니다. 게다가 세미나는 망해버려요. 이후에 상현이는 은중이네 엄마도 만나고 은중이네 엄마의 도움으로 과외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김상학은 은중, 상현 이렇게 셋이 밥도 먹으면서 친해지게 돼요. 대학교 생활을 즐겁게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동아리 사람이랑 족구 시합을 합니다. 거기서 은중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남녀 연애에 완전 촉이 좋은 무당 같은 은중의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상현이가 김상학 오빠를 좋아한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뭔가 상현과 김상학 사이에 알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은중은 그것을 보면서 부정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는 게 동아리 출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은중이 상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현이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은중이도 웃고 넘겨버려요. 그런데 상현의 카메라는 늘 김상학을 담고 있는겨.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상현이의 실력이 엄청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현이가 주목받으니까 은중은 또다시 어렸을 적 상현에게 느꼈던
질투의 감정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더니 나중에는 남자친구 김상학에게 그 질투의 감정을 터트려 버립니다. 김상학이만 불쌍한 거야. 잘 생각해보면 은중이가 자격지심 때문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상학이에게 사과를 합니다. 너 미안하다고 하니까 봐준다 하면서 안아주며 갈등 해소가 돼요. 그날이 2002년 월드컵 때인 거예요. 다들 막 신나가지고 술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은중이가 저 구석에 마치 군중 속의 고독처럼 혼자 무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상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중이가 걱정이 돼서 상현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상현은 가끔씩 사람들과 괴리되는 느낌이 있다고 털어놓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천상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어딘가에 천상학 오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가려고 일어서는데 은중이가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요. 그때 상현이가 주워서 옷에 잘 닦아서 은중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러자 은중이가 속으로 나는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상현은 천상학 오빠와 집안의 문제, 현재 닥친 가난, 그리고 자라오면서 가족에게 정서적 유대감이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인간적인 관계가 부족하고 서툰 친구예요.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상황에도 상현이는 웃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은중은 자신의 휴대폰에 묻은 더러운 것을 상현 자신의 옷에 닦고 돌려준 행위를 보고 상현이 믿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신인 은중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널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중은 상현과의 자취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집에 있는 거 가져다 팔고 엄마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학이 군대를 가는데 이번 강릉 출사에도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강릉으로 동아리 사람들과 놀러 갑니다.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상현은 강릉에 엄마랑 살았다고 했잖아요. 엄마를 보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은중은 그것도 모르고 안부 인사로 윤현수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전화를 안 받으셔서 넘어갔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은중이가 다음에 뵙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옆에 김상학이 상현에게 어머니가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라고 은중에게 들었다고 아버지가 없었던 은중의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현은 빡이 돌아버립니다. 사실 상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존경하고 그때 받지 못했던 자신의 안정과 사랑을 은중이 받았다고 하니까 상현은 터져버린 거죠. 상현은 은중과 상학이한테 같이 엄마를 보러 가자고 해요. 상학이를 초대한 것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엄청난 악의가? 그래서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부터 상현이 칼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늙고 초라하게 사시는 거예요. 상현이가 엄마한테 아주 신나서 김상학 오빠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집에 손님에게 대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현이가 엄마 다 들리게 옆에 김상학에게 오빠 엄마랑 친하냐고 물어보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천상학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은중이만 따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은중이에게 옛날에 천상학에게 썼던 편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중한 걸 아들한테 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한바탕 눈물바다가 됩니다. 밖에서는 이제 상현이 조커가 됐잖아요.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밖에서는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아들만 편애하는 엄마로서는 꽝인 사람이어서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김상학 이 미친놈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야. 정말 힘들었겠다. 이 야라를 떠는데 이건 이미 서로 눈빛이 사랑하는 사이야 이거는. 존나 아련해. 근데 이걸 은중이 딱 보고 맙니다. 이러면서 4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하나도 좋아하지 않을 주제예요. 그래서 많이 안 볼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럼 전 여기까지 봤으니까 드라마 은중과 상영 1화부터 4화까지 스포일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